네, 오늘은 NH투자증권 안기태 이코노미스트가 작성한 경기 분석 리포트 확인하겠습니다. 안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금통위의 금리 인하로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고 경기 선행지수가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에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는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리포트를 작성한 이코노미스트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 안기태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놓으셨네요. 자, 이렇게 상반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상반기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메인 이유는 정책 효과일 텐데요. 사실 작년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오히려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비판도 물론 존재합니다.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국내 경제 가장 중요한 거는 디플레이션 우려 차단이다. 그렇다면 시중에 돈이 풀려나가야 된다는 점일 텐데요. 지표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작년 8월, 9월, 10월 통화량 증가율이 전년 대비 7%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4에서 5% 정도 머물러 있던 것에 비하면은 많이 좀 높아진 것인데요. 데이터가 다소 느리다 보니까 그러면 작년 10월까지는 늘어났는데 향후 전망은 어떠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경기 선행지수를 좀 활용해 봤습니다.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 많이 좀 보시지 않는 지표이긴 한데 국내에서는 제조업 PMI가 좀 중요한 지표이긴 합니다. 이 국내 제조업 PMI가 HSBC에서 발표를 했는데 12월에 49.9포인트로 기준선 50에 좀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통화량이 확연하게 증가가 된 것은 확인이 됐는데 앞으로 이 경제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 효과가 언제쯤 가시화될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가 짚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시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책을 일단 펼쳤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냐에 대해서 보통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5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작년 8월과 10월에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올해 4월, 5월경이 좀 더 효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과는 달리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을 보이는데요. 상반기 올해 정부의 재정집행 목표가 58%, 작년보다 좀 높은 수준이고요. 이 가운데서 SOC라든가 고용창출 관련된 예산 집행은 60%입니다. 과거 2010년, 2012년, 2013년 세 차례 경우가 예산 집행률이 상반기에 60%를 기록했던 시점인데요. 이 기간에 국내 경기가 상고하저의 모습을, 즉 상반기에 좀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두 가지 효과, 금리 인하 효과와 정부의 상반기 재정 집행을 감안하면은 올해 2, 4분기 초 정도에 해서는 국내 경기 개선이 확인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에 재정이 집행이 되면서 상반기 어떤 정책적인 역량도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리 인상 시점,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어떤 우리나라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된다면 전반적인 유동성의 줄어든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언제쯤 실현될 것이고 우리나라 경기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근에 글로벌 외환시장이라든가 채권시장에서의 흐름을 보면은 상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통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성장률과 함께 물가를 같이 보게 됩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물가는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굳이 금리를 빨리 앞당겨서 시행할 필요는 없는 거죠. 특히 최근에 좀 색다른 시각이긴 합니다만은 폴 크루그만 교수님 같은 분은 하셨던 말씀이, 금리를 한번 올렸다가 나중에 혹여나 금리를 다시 내리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통화정책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이걸 감안하면은 연준도 굳이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 없다 판단되고, 결국 시점은 올해 4분기 정도 돼서 금리 인상할 거로 여겨집니다. 자, 과연 유가의 급락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글로벌 경기 둔화를
나타내는 것이 유가 급락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인데 반대로 우리나라에는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효과도 갖고 있고요. 이것이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가 하락이 어떤 성격이냐가 중요할 텐데요. 사실 수요 부진의 이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럽 쪽에서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수요 부진의 이유도 있지만은 사실 지금의 유가 하락은 수요 부진보다는 공급 축소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돼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동 간의 이해 대립으로 인해서 공급 감소가 나타나면서 유가 하락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사실 긍정적인 포인트가 두 가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세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린 유가 하락이 미국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있다는 거 하나가 긍정적인 시각이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소비 확대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게 효과가 잘 안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아시아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정유나 화학 업종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업종들은 당장 유가 하락하게 되면은 마진이 축소하게 되는 그런 부담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보통 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보게 된다면은 분명 가처분 소득 확대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일상에서 느끼시는 것처럼 최근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아무래도 좀 장거리 여행 좀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고 있다는 게 체감적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하락은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일부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자, 오늘 NH투자증권 안기태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